어센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사령탑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단 말처럼 들렸는데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등과 긴밀히 소통했었다면서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이세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여기 어디에 당원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특정 광역단체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합당 미략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은 당연히 제가 그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내 경선 후보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여당 지도부의 설명을 실은 한 언론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강등구 최고위원은 SNS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지금 왜 우리 스스로 최고의 무기에 족쇄를 채우느냐며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만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작성은 당연히 제가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욕을 많이 먹을지라도 지킬 것은 지킨다. 국민들을 위해 항상 충성하겠습니다. 단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동료로서의 인간적 도리라도 저는 보여야 한다. 이 최고위원과 강등구 최고위원은 11차에 접어든 안호영 의원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정 대표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 의원은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는데요. 이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들러보지도 않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같은 시간 경남 통영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지도부 회의에 불참한 두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현상에서 최고위원회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하보 찍듯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적어도 당대표가 아무리 현장 최고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의 의원이 이렇게 10여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간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건현 전북지사도 안 의원을 찾아 단식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격차 논평장을 찾았습니다.
대신은 당원 당규로 보장된 출마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개파 정치, 부당한 배제 없는 사무 공천을 하겠다고 당대표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안호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후보에게도 사무 공천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천에서든 탈락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컷오프되고도 당을 위해서 더 큰 유세단을 이끌었던 정청래의 사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의 비통하는 저 사자후를 들으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략적 배려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덮어주는 끝이. 대표님 맞습니까? 대표님처럼 하면 농사 다 망합니다. 꼼꼼하게 해야 돼 이렇게. 정청래는 사과하라. 동료 의원들의 만류에도 단식 중단을 거부하던 안호영 의원은 결국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대표님처럼 하면 농사 다 망합니다. 정청래는 사과하라.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김용 전 부원장이 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입니다.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 안팎의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KBS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참 잘 봤는데 오늘 오면서 김용의 눈물, 용의 눈물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란 이름은 이재명 혼자 쓰고 혼자 쏘아 올린 이름이 아니라 김용 같은 이런 동지들이 함께 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용이 흘렸을 용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판 드레피쉬 사건이라고 할 만큼 김용의 억울함과 김용의 진심을 우리는 믿고 그를 응원하러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왔습니다. 여러분, 동지란 이길 때도 같이 이기고 질 때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고 눈보라 치는 벌판에서는 같이 어깨 걸고 눈보라를 또 같이 맞기도 합니다. 이 모진 풍파와 역경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맑을 수가 있는지, 어쩌면 저렇게 순박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인품에 사실은 반했습니다. 제 정신을 갖고 있는 옳은 판단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라면 김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믿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땀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 흘려라 하는 말을 제가 참 즐겨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김용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한번 되새기면서 김용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개석상에서 독서를 날린 정청래 최고위원.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 최고위원은 치욕적이다.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떠나 당내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유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말과 행동을 삼가해서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구성할 때 더욱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져서 빨리 사과를 잘못 생각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습니다. 표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무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어젯밤 사과 메시지를 냈고 아이와 찍은 사진도 SNS에서 삭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현재수 후보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우리 중앙에서는 거기 가서 막 또 실수하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저는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인이. 예. 이재명 시장의 인생까지 조사했다고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막 너무 지지자들끼리 또 격렬하게 싸우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그냥. 저는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0.73%로 져서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미뤄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 조합으로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위해서 일해보자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3년 미룬 꿈이죠. 예를 들면 뭐 근거 없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이게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는 농담을 던졌고 정 대표는 우리가 모두 친명이고 친청와대라고 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내 문제이고 그래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국정농단의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이렇게 부정부패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막 얘기하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명박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름을 댔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괜찮은 사람인 걸 이제 알았어.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라고.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그렇게 좀 양심 있고 그냥 바른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사이좋게 지낼 걸 그랬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표현만 놓고 보면은 그 우리 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당 대표 이제 입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부적절했다. 민주당 당 대표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정권은 짧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대니까. 손해대. 자기가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코스피 5천 승전고를 올린 목요일 오전 정청래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은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심상치 않은 반발에 놀란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미리 조율했다며 진화를 시도했는데 여러 말을 종합하면 이번 발표 때 대통령과 소통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김진애 오늘인가 어젠가 그 얘기했더만 입이 싸가지고 저 대통령하고 그 독대를 못했다고? 독대 10번이나 했어요. 정면을 보고 얘기해. 정면으로. 독대를 10번이나 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한테 하는 말이죠. 김진애 의원 같았으면 독대 한 번 하고 나왔으면 언론사에 그렇게 뿌렸을 겁니다. 대표니까 아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진애 전 의원이 오마이TV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왜 정청래 대표하고 독대를 안 하겠냐 하고 나면 별의별 소리 다 나올 테니까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독대를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한 취재원이 김정은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저 얘기 거짓말이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합당 얘기 나왔을 때 있었잖아요. 합당 얘기 굉장히 민감한 얘기였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취재했을 때 독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당 이슈 같은 그런 민감한 사안을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할 때에도 그러기 전에 대통령하고 따로 만난 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때 코스피 5천 되는 날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을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김영환 실장은 이제 합당이 청와대의 뜻이라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하다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무수석실한테 이제 구두 경고를 받았었죠.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하고 인터뷰 안 해요. 아, 왜 안 하세요? 우리 TV조선 고승현 기자님 계속 손을 들어서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어디세요?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요? 네. 여기 지금 이따 갈게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세요. 인터뷰를 하시라고 그냥. 아니 저는 어차피 대표님 그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이거 찍는 거는 뭐 어디다가 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내용 있으면 내기도 하고요. 그냥 근데 지금 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수고하세요. 여기까지만. 자,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오늘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나왔는데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이라도 좀 있으실까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24일 전후로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이견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잘 보도해 주십시오.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정청래 대표는 민심을 보는 척도로 딴지일보를 꼽았습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이분들이 다 공로자죠. 근데 당 밖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저는 노사모입니다. 저는 노무현 퀴즈입니다.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 했고 쫓겨났을 거야 아마. 헐, 제가요. 저 지금 처음 고백하는데 나 지금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제가 싫어합니다. 네. 제가 어제 네. 집에 가는 길에 네. 중에 그 대리기사님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고 본인이 명계남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청래를 기억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이란 이름을 팔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문상이나 그 양반이 제대로 했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당시 정통 멤버였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노무현 아프게 맞아요. 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문상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예. 문상을 아마 못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 벅찬
평양 릉라도 경기장 연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문화 강국의 기틀을 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돌쇠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네, 그냥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와줄 거예요. 돌쇠같이 가는 분이라 저는 약간 그분에 대해서 일부가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것. 그래요? 아니 제가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 이 만찬 얘기를 그저께 들었거든요. 그저께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그러면서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된대요. 비밀을 지켜야 된대. 이것이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거예요. 참 비밀 지킨 저희들만 바보가 되고. 근데 요 얘기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나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그냥 뭐 전당대회 뭐 정치적 현안 문제 빼놓고 얘기를 나눴다 그랬는데 그 얘기만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상당히 인간적인 단어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단어로 부탁을 했다는 게 뭐예요? 형님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형님 나 좀 도와줘 딱 이랬다고. 그러니까 감동 실하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만날 사람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날 저녁에 송영길을 불렀어. 왜 불렀겠냐고. 전당대회가 걱정이 되니까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네? 정의를 해. 네? 정의를 해. 네? 정의를 해.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아이고 젖장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 현대차, 피지컬 AI 로봇 이런 것 전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회 이원택 의원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 지역 청년 20여 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청구된 비용은 70여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의원 측이 식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제한 당사자가 이 의원 출마 선언 뒤 기자회견 등에서 줄곧 모습을 보였던 김슬지 전북도의원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펜으로 보여줬는데 못 달라니까 한 번에 다음에 와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김 도의원은 당시 식사 자리가 지역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면서 이 의원은 먼저 자리를 뜨며 본인과 수행원 등의 식비로 15만 원을 식당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사흘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을 걷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거쳐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이 정도 간담회 자리에 뭐 결제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추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김 의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리감찰로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이 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하지 않았고 자신과 수행원 식비를 별도로 결제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윤리감찰단에 감찰이 있었고 감찰단의 의견은 현재까지 이원택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습니다. 김화정 지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현장 조사를 거친 후에 제명 조치를 했죠. 그런데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 조사를 했고 민주당 지도부 뒤로 바닷물이 출렁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와 육지를 오가는 배 위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연 건데 다만 이현주 강득구 최고위원은 동행하지 않고 전북지사 경선에 문제를 제기하며 열흘 넘게 단식한 안호영 의원 농성장에 갔습니다. 동료 의원의 단식에 당대표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정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상에서 최고위원회 하면서 화보 찍듯이 굉장히 기쁘게 화보 찍듯이 이렇게. 작년에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그만두면서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출마 선언의 비언이 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북을 잘 이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사회에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북에서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했어요. 도지사 출마의 변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정청래 대표와 뭔가 미략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분이 김슬지 전북 도의원인데 슬진의 빵집. 네. 사장님. 아니요, 동생이. 동생이? 물려줬어요. 아, 물려줬어요? 빵 만들다가 지금 정치하러 왔습니다. 김슬지 의원님. 네. 이원택 의원님 거시기 친한 사람이랍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김슬지 전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부안의 김슬지 전북도의원 선거사무소에서 빠져나옵니다. 1시간 뒤엔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사무실로 김 의원의 변호인과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김슬지 의원께서 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 코멘트입니다. 경찰이 지난 7일 고발장 접수 이후 처음으로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초와 지난 17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로 직전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진술에 대한 확인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후보 시절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북도 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분이 김슬지 전북도의원인데 이원택 의원님 거시기 친한 사람이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 최고위원 경선에서 4위에 그쳤던 김민석 후보. 반면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원외 정봉주 후보가 20% 넘게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죠. 이날 밤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팅! 김민석 의원님 화이팅! 근데 김민석 의원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어 이 후보 차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발단은 정 후보가 이른바 명심을 등에 입었다는 김민석 후보에게 1위를 내준 뒤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정보 보호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언론에서 다 돌았죠.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그럼 더 했더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그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어제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연설에 나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단상에 오르자 참석한 당원들의 야유 소리가 쏟아집니다. 야유가 잦아들길 기다리다 결국 연설을 시작한 정 후보. 전당대회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이른바 이재명파리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섭니다.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노름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높아진 목청에 비해 참석자 다수는 냉담한 모습이었고 야유 소리 또한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 후보는 마지막 지역 경선인 서울에서 8.61%만 득표하며 최고위원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누적 득표율 14.17%로 3위를 달리며 한준호, 전현희, 이현주 후보의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저조한 득표로 최종 집계 11.7%, 6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재명 이름팔아 하는 호가호위 정치, 실세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줘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젖장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정청래가 계속 1년짜리 당대표 얘기했잖아요. 네.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반드시 연임한다.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권 플러스 총선 공천권까지 가져간다. 법사위원장 연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가 당 대표를 만들어 주시면 당 대표를 정말 잘해서 정청래 당 대표 연임해라. 지금 법사위원장 연임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잘했을 때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좋은 거죠. 그때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그 정도로 당 대표를 잘할 것으로 지금 걱정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 얘기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잘할까봐 걱정하는 거네. 그런 거죠. 네.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하셔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민주당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거의 벽에 가로닫혀 퇴보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 변화하지 않는 민주당으로는 청년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당을 공명정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지난 당대표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 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저는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전보다 살기가 낫네, 앞으로는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성과겠죠.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도 그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정부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 이런 데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 투표로 묻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물어 당원들이 합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권에 대해서 합당권에 대해서 청와대 뜻이다 이렇게 또 떠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정청래 일도 못하고 대통령 자꾸 등쳐가지고 안 되겠다는 이제 비판 여론이 일고, 대통령이 합당 뜻과 달리 합당을 반대한 사람 대표 김민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조국 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의정 활동을 잘한 현역 의원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진 인사들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에서는 멀어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종쳤죠. 유시민,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임종석, 김경수까지 놓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가 저는 유시민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경수. 왜냐하면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왜 그래? 왜냐하면 하나하나 입에 올려서 방어를 하기에 민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 자체가 글을 쓰기도 싫고 말을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대선 후보로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저를 대선 후보로 생각도 않는데 떡주처럼 생각하는데 김치국수도 마시고 이러는 게 너무 좀 생뚱맞다. 그렇게 제가 해서 이거 누가 조언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가 또 되면 바로 대선 주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맞아.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그냥 범여권, 범민주 진보 정청래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당대표가 되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럼 미리 이거를 그 상황 돼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평택을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꼭 후보를 냈어야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나고 나서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네, 안 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을 후보를 낸다. 그 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다. 이런 당대표로서 당연한 의무감 이런 것이 있었죠.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혼자 많이 좀 하게 되고. 그랬다면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거 봐라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이 있었겠죠. 뭐 친문 부활 그게 맞네 뭐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이 또 있었고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분열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결과는 달라졌죠. 세상은 두 번 살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거 때문에 그 선택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네.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배우신 거예요? 사람이 하루하루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 소명이 불충분하고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지자들 중에도 사퇴 요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레디컬하게 좀 맛붙어 있어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당대표 직이 찍힌 공천 후보자고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돕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김용남 후보 당선을 지키는데 그렇지 못한 또 당원들도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현실에 대한 평가이시고 실제 저도 알아보니까 당대표하고 후보 당사자의 도장이 동시에 찍혀야 사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대표 혼자 사퇴를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등록이 된 이후로는 그렇더라고요. 네네. 어느 누구도 후보 당사자 본인의 반하게 사퇴시킬 수 없다. 지금 김용남 후보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김용남 우리 후보가 제기되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본인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력을 전라북도에 지금 다 끌어다가 할 게 아니라 평택에 집중해서 이겨야죠. 평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울산도 그렇고 부산 북구갑도 마찬가지로 당력이 총 집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흩어져 있고 좀 일본은 심지어 저쪽 평택 같은 타오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이 해야 될 역할인데 당이 이걸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오히려 당이 오히려 전라북도 선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평택 선거 같은 경우에 저는 문제가 뭐였냐고 보면 단일화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단일화를 연대를 할 거면 하고 그래서 그냥 조 대표한테 줄 거면 주고 아니고 후보를 내면 화끈하게 지원해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은 결국 책임 정치이고 책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욕 먹을 거 먹고 돌파할 거 돌파하고 저는 그것이 당의 대표의 최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천래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하셔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책임져야 할 분이 오히려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맞아.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그냥 범여권, 범민주진보 정청래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당대표가 되면. 그럴 수 있겠네. 대선 불출마. 뭐 안타깝긴 하지만 나중에 생각 바뀌실 수도 있어요. 예를 뭐 여론조사를 했더니 막 1위로 치고 나가면은 그때 그저 아니 9년 후에 대선도 있잖아요. 아니요. 국민이 원하는 하나로 묶였다기보다는 각각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이득을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대학생 사회의 어떤 선거에도 개입했던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김 전 총리의 의혹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실체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정신 나갔다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저는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에 일선에 관련된 그냥 일반 당원에 행포 계신 분들이든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신천지 얘기하면서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거는 걸리면 쪽쪽 제가 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데 힘을 합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이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저에게 이미지를 씌우는 시도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어디 보니까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파견 검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 신천지 통일교는 합수본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다 강정청이 조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 기소 특검을 또 해야 되고 그때 검사 파견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그것을 또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신천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듯 보여요. 제 느낌으로.
국회가 원래 통일교 특검을 주도하다가 신천지도 같이 하기로 했어. 네. 그런데 속도가 안 나는 거야. 관련해서 이현주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정청래 쪽에서 조금 스탑을 건 것처럼 얘기했어요.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투표권을 대리인에게 넘긴 명백한 불법 당원 아닙니까? 불법 당원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모두 속가 내부 경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재판 관계하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 뭐 정치자금 수수 있잖아요. 이거하고 통일교 신천지 같이 하자. 통일교 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계나 또는 김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안 된다 하고 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지시를 받고 사실상 이거를 무산시킨 책임이 정청래 대표에게 또 혹시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됐든 저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뭐 어디 보니까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파견 검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 신천지 통일교는 합수본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다 장정청이 조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을 또 해야 되고 그때 검사 파견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그것을 또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런 신천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듯 보여요. 제 느낌으로. 어제 법사위에서 통일교와 그 신천지 특검법은 보류가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통일교 특검도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해서 저희가 통크게 받았습니다. 받고 신천지 플러스 통일교 신천지 특검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또 발을 빼면서 신천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와 무슨 수상한 관계 있습니까? 뭐 캥기는 게 있습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통일교 신천지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다 묶어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다 조사하고
다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진실의 문을 여는 데는 특검이 좋을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좋을지는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양자택일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단식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단식을 24일간 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 합시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심각하니 같이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단식할 필요가 없는 단식이었어요.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교 신천지 특검 받았으면 굳이 단식하면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